베르사유 체제.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꼭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됩니다. 1919년 1월 18일 연합국은 전쟁 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죠. 이 회의를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를 주도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이외에 참가 국가로는 27개의 전승국,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죠. 파리 강화회의의 내용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였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의 원칙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출한 14개 조안이었습니다. 또한 파리 강화회의에서 제국주의를 지향하자라는 말이 나왔고 자유, 자치에 입각한 평화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추구하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출한 14개 조안 내용입니다. 기본 정신은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스스로 자기들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 외교 금지를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국가는 모든 상황에서 영해 밖 공해의 항해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했고 평화를 원하는 국가 간 대등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국가들은 군비를 감축하고 식민지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하되 위임 통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며 러시아의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내에 있는 민족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했고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즉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하게 했고 폴란드인 거주지역과 폴란드를 독립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윌슨의 14개 조안의 특징은요. 결국 승전국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14개 조안은 대부분 패전국에게만 적용이 되었죠. 이 부분은 한국사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민족 자결주의가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 한국인들이 3.1운동을 일으켰지만 끝끝내 독립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안이 결국 발표됩니다. 그 결정안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독일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해외 식민지와 알자스 로렌 지방을 잃어버렸죠. 알자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 영토로 포함되었고 독일이 잃은 해외 식민지는 연합국이 각각 나눠 갖게 됩니다. 독일은 군사 비용, 군비를 축소당합니다. 육군과 해군을 축소해야 했고 잠수함과 공군 소유를 금지당했습니다. 또한 무기 생산도 금지당했죠. 독일은 많은 배상금을 승전국에게 지급해야 했으며 독일 광산지대, 자르 지방에 대해 간섭당합니다. 독일 내부에서 라인란트 지대를 비무장지대로 설정당하였고 독일과 러시아 간에 맺은 강화조약, 브레스트 리토브스크 조약이 폐기되면서 이 조약으로 러시아에게 받았던 땅들을 독일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독립하였죠. 똑똑 역사는 우철티철. 이후 여러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1919년 9월 10일 생제르맹 조약, 1920년 6월 4일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로 분열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재분열되죠. 1919년 11월 27일 뇌이 조약이 체결됩니다. 불가리아와 체결하였으며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와 합병하여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만들어내죠. 1920년 8월 10일에는 세브르 조약이 체결됩니다. 오스만 제국과 체결하였으며 이것으로
오스만 제국은 붕괴되어 식민지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남은 영토는 아나톨리아 반도, 이스탄불, 그 근처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간에 러시아가 독일에게 전쟁 중지, 강화 요청을 합니다. 이에 독일은 강화 조건으로 러시아에게 영토를 요구했고 브레스트 리토브스크 조약으로 독일에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발트 3국, 핀란드를 양도합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갔고 러시아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그러나 연합국의 분노를 샀고 결국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브레스트 리토브스크 조약 폐기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영토에 대한 지배권은 무효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핀란드와 발트 3국은 독일의 지배권을 벗어난 뒤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관련 내용입니다. 1915년에 체결한 런던 조약에 따라 트렌티노, 트리에스테를 획득합니다. 하지만 피우메, 현재 리에카라는 지역은 얻지 못하죠. 이탈리아가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영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이탈리아는 불만을 갖게 되고 이후 이탈리아에 파시즘이 등장하는 한 배경이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 맺은 조약들이 적용된 세계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된 이후 그 조약의 내용에 따라 국제연맹이 창설되죠. 1920년에 창설되었는데 이 국제연맹의 한계점으로는 체제 유지와 평화 유지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강대국들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강대국들은 여전히 자기들 뜻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죠. 베르사유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신생 국가들, 여러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폴란드가 독립했고 핀란드도 독립합니다.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독립했고 독일, 오스트리아의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거나 독립국가로 나아갑니다. 베르사유 체제에서 위임 통치가 실시됩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 조안에 의하면 독립한 식민지는 위임 통치를 통해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형성한다라는 게 정해졌었는데 그 말 그대로 국제연맹은 독일, 오스트리아의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가 위임 통치를 거쳐서 독립할 것을 결정합니다. 공식 목적으로는 식민지 주민 중심의 독립이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재분할 점령하기 위한 위임 통치였습니다. 위임 통치에 대한 진행도는 국제연맹이 식민지 통치권을 특정 국가에게 위임하면 특정 국가는 위임 통치 지역의 주민을 교육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독립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식민 지배를 받는 형태가 되었죠. 그 대상 지역으로 아프리카, 태평양, 중동 각각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체제 등장 이후 민주주의가 확산됩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과 전체주의가 등장하면서 다시 세계 평화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